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2025년 7월에 실시된 39번 삽입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먼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거의 모두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개념이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분석이라고 하고요. 개념 하나를 분석한 거, 이 분석한 것이 이렇게 종합이 돼요. 연결이 됨으로써 P면 Q이다가 생기는 거죠. 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종합이 됐죠? 그럼 문장이 되죠. 문장이 되면 명제가 되고, 명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판단력과 사고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또 개념과 개념이 이렇게 종합이 돼서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문장이 생겼죠. 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생각이 확장이 되고 원리가 생기고 지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결속이 됨으로 인해서 원리와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또 이 전체의 원리와 또 다른 전체의 원리가 만나서 기존 지식에다가 세계가 이해가 되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이 개념은 항상 방향,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갈수록 이런 다이나믹이 생긴다는 거죠.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 글을 말할 때는 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플해야 되고 informative,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truthful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리어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 cooperative 원리가 있는 거죠. principle. 글에는 항상 이런 협조적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덩어리는 한 패러그래프나 한 문장이나 한 책에서 집합을 이루고 서로 결속을 이루죠. 정확히 얘기하면 결속을 이루고 소속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집합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결속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래서 문장이 있으면 앞에 주어부가 있고 수로부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부를 sim이라고 하기도 하고, topic이라고 하기도 하고, old라고 하기도 하고, old 정보라고 information,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수로부를 Q1이라고 이제 전하고 Q2, Q3 이렇게 Q4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데 rim이라고 하기도 하고 커멘트 이 토픽에 대한 커멘트를 했다. 이거 올드의 정보에다가 뉴 정보를 추가했다. 기본 정보, 주어진 정보에다가 새로운 걸 덧붙였다라고 이렇게 종합이 생기죠. 이 종합이 생기는데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죠? 결속, 이 이론이 생겨요. P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sim이 컨스탄트한 거죠. sim이 컨스탄트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rim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rim이 계속해서 컨스탄트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컨스탄트 rim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건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 Q1의 개념이 1, 2,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세 개념이 있다. 그럼 Q1이 이렇게 스플리트 된다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렇게 스플리트 되는 거. 이렇게 스플리트 되는 거. 이게 이제 Q1을 받고 Q2를 받고 Q3를 받겠죠. 여기 개념으로는 요 스플리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냐. 저는 아마 이게 가장 빨리 풀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추측에 가장 빨리. 왜 빨리 풀었어요, 선생님? 보세요. 컨텐션. 뭐예요? 뭐와 뭐죠? 그렇죠. A와 B죠. 그렇죠? 그럼 A를 받아야죠. 그래서 요 A죠. 요거. A 받았죠? 그럼 B 받아야죠. B. 요 레코드 레이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죠. 레코드 레이블. 보이시나요? 여기 B 여기 받았잖아요. 그럼 A가 끝난 부분이 어디예요? A가 끝난 부분이 그렇죠. 여기죠. 여기까지가 A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A가 끝나고 여기가 B죠. 여기는 왜 B예요, 선생님? 전통적인 레코드 레벨의 수익이 요 판매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단지 요 로열티에서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4번 여기에 들어가지고 스플릿 된 거죠. A가 이렇게 온 거고 B가 여기서부터 스플릿 된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텐션, 요 A와 B가 생기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A, 여기 A죠, A가 스플릿 된 거죠, 이렇게. 자, B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점, 그래서 B 온 거고, 이 전체가 B에 대한 얘기, 여기는 A에 대한 얘기, 여기는 B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빛의 속도로 풀 수 있었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점은 레코드 레이블의 관점이죠. 여기는 레코드 레이블의 관점이고, 여기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죠.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렇죠. 퍼블리셔의 관점. 여기 퍼블리셔의 관점이 되는 거죠. 좋은 단어죠. No other beside. 이거 이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니까.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어. 이거 외에는 로열티만 있는 거죠. 뭐가? 여기 뮤직 퍼블리셔가. 근데 여기는 레코드 레이블의 관점에서는 이 라이센싱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프로모트 하는 거다. 홍보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센싱 P가 어떻다? 아이싱이다. 케이크 위에 있는 아이싱, 얼음과 같다. 그리고 전통적인 레코드 레벨의 수입은 그렇죠. 오디오를 녹음한 것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죠. 역학이 바뀌었죠. 서로 얘하고 얘가 서로 역학이 대조를 이뤘죠. 이거 보이십니까? 스플릿 된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텐션, 비트윈이 더 중요합니다. 비트윈 A and B 이거 중요해요. 비트윈 A and B 제가 이제 수십 번 얘기했는데요. 자, 요 A와 B가 이렇게 스플릿 A가 나오고 B 이렇게 스플릿 되는 거 수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땀 한 땀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글은 뮤직 퍼블리셔와 레코드 레이블에 관한 내용인데 단어나 이런 거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레이블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이것도 사실은 기출인데요. 이거 회사입니다. 회사. 자, 그리고 요 이게 뮤직 퍼블리셔는 이제 음악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작곡가나 뭐 이래서 작사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저작권을 배포하는 사람, 저작권을 배포하는 사람들을 여기 그걸 업체를 대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대표한 회사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레코드판에 여기죠. 이 레이블이죠. 이 레이블 딱지를 딱 붙였잖아요. 레이블 딱지를 붙이는 게 여기 뭐야? 회사 이름을 붙였겠죠. 유통회사 이름을. 이걸 파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레코드, 그렇죠. 레이블스라고 하면 요거는 레코드를 파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지,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좀 더 끝나고 여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라이센싱이 수익인 거, 요 퍼블리셔 작곡가들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레코드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되겠죠. 라이센싱을 주는 거예요. 그냥. 왜? 홍보해 달라고. 자, 그러면 요 개념은 조금 이따 하고, 자, 요 배경 지식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자, 라이센스라는 게 뭐냐. 이제 음악 그런 산업에서 라이센싱은 합법적인 허가증입니다. 허가증. 뭘 허가하느냐. 이게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권리자. 누구의 작곡가죠. 음악을 퍼블리시한 사람. 되게 카피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작곡자. 요 사람이 허가한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사업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화 만드는 사람이지 광고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곡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대략 우리가 보는 우리 영화 있죠. 영화나 TV쇼라든지 광고라든지 다른 미디어와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이게 저작권이죠. 저작권. 자,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은 음악 라이센싱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느냐. 자,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사용하도록 음악을 뭐를 대가로. 그렇죠. 돈이죠.
페이먼트를 대가로 자 뭘로 알려져? 라이센싱 피라고 알려져. 혹은 로열티라고. 요 로열티에 로열티 라이센싱은 로열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 요금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퍼블리셔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음악 퍼블리셔는 누구냐면 회사인데 개인들이 모이는 회사예요. 뭘 관리하냐, 뭘 홍보하고 뭘 라이센스하자. 음악 작곡가, 음악했던 작곡들이잖아. 곡들을 라이센스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라이터, 여기 작곡가나 요 작곡가, 작사가죠. 작사가나 작곡가가 돈을 받아요. 그들의 작품이 사용된 대가로, 그 다음에 공연된 대가로. 그래서 이 작곡가나 작사가들은 레코딩, 녹음된 거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노래, 작곡이나 이런 그 작사 같은 그 노래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지적재산권. 그래서 요 작곡자들은 퍼블리셔죠. 한마디로 이 퍼블리셔들은 그 로열티를 유통하는 거예요. 로열티를. 뭐 할 때? 노래가 공연될 때 대중들에게. 그리고 녹음될 때, 사용될 때 뭐요? 상업이나 이런 광고 같은 데 쓰일 때. 그래서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 공연 로열티가 있는 거고, 싱크라는 것은 라디오에서 무비, 영화 중간에 들어가는 노래도 이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 광고할 때 노래 들어가잖아요. 요런 돈. 그 다음에 미케닉 로열티. 이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판매하려고 찍잖아요. 레코드를 녹음해서 찍잖아요. 그랬을 때 그 로열티를 받는 거죠. 이건 공연 로열티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레코드 레이블이라는 것은 회사인데요. 사업체인데요. 뮤직 아티스트, 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여기서는 뭐가 되죠? 곡, 작사. 그쵸?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작곡한 곡이 중요한 곡. 여기는 곡이 중심이고,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녹음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뭘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곡이 녹음된 거. 그러니까, 피지컬한 녹음된 거 있죠. 레코딩한 것을 판매하는 거. 이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오디오를 레코딩한 것. 그러니까 요 사람이 중요하고 오디오 레코딩한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레이블이라는 것은 회사는 보통 사운드를 레코딩한 것을 소유해요. 뭐가 아니라 작곡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요 회사 요 레이블은 파는 걸 중심으로 해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아주 요즘 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다운로드 이런 것들. 그리고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어디서 나오냐? 레코드 판매, 스트리밍 수익,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거, 음악 비디오 같은 거, 그다음 라이브 우리가 튜어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공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프로모션 툴로 사용해요. 이 라이센싱을, 이 로열티를 프로모션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거의 안 받죠. 자, 이 사람들은 요걸 하지 않고 요 프로모션 도구로 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라이센시스, 그럼 요거는 구매자예요. 뭘 구매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라이센스 구매자. 라이센스 구매자는 이제 개인들이나 회사들인데 지불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곡을 어떤 상태에서 라이센스 아래에서 저작권 아래에서 구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센시스는 뭘 포함하냐? 당연히 우리가 무비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 TV 만드는 사람, 광고, 그 다음 에이전시들, 비디오 게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음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라이센싱 피, 로열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래를 음악 퍼블리셔에게, 그쵸? 그 다음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레코딩하는 업자들도 당연히 라이센스를 줘야죠. 그리고 작곡자도 주고 내가 지금 이거를 유통하겠다는 거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on-act, 이거는 이제 음악 산업에서 쓰는 슬랭어인데요. 이 on-act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밴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음악을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인을 하죠. 그 다음에 레코드 회사에 의해서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벌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인을 하죠. 음악 액트들과. 그 다음에 그들을 홍보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노출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홍보가.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누구예요? 사람. 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죠. 뭐로서 주요한 그렇죠. 아티스트로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노출을 시키죠.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을 광고하고 그런 게 하는 거죠. 자, 됐죠? 대중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이 네모박스 어떤 관점이냐? 이번에는 레코드 회사예요. 레코드 회사. 레코드 회사의 관점에서 라이센싱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려 다른 목적이에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요 레코드 레이블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목적, 어떤 목적이에요? 레코드 레이블 회사의 목적은 프로모트 아티스트들, 사람을 프로모트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를 이제 B라고 우리가 놨어요, 아까. 자, 보면 음악 라이센싱이라는 것은 항상 쭉 인티그럴은 important의 100배라고 보면 돼요. important은 그냥 중요한 거고, 이 인티그럴은 중요한 정도를 좀 넘어서 이게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음악 라이센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돈이 되는 부분이에요. 음악 사업체들에 있어서 사업체들에게 아주 lucrative, 돈이 되는 부분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항상 되어 온 거예요. 자,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컨세션이죠. 요게 아니라 요것이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뭐가 된다? 그렇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긴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긴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대조다. 요 A와 B, between이 훨씬 중요하다. A와 B 사이에 긴장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보면 lucrative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profitable, 이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출제된 겁니다. 기출입니다. profitable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게 나오는 순간 뭐다? 그렇죠. 스플리트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뭐 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conflict, conflict가 나오기도 하고, 뭐 disagreement,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 말도 중요하지만 요 between A and B에서 뭐가 있다? split가 발생한다. 요게 꼭 중요하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 올도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concession이죠. 자, 음악이라는 것은 공유된 가치예요. 자, 퍼블리셔 A에게도 B에게 레이블에게도 둘 다에게 공통된 커머더티가 된 거죠. 자, 커머널리티가 된 거죠. 커머널리티. 자, 음악은 공유된 가치예요. 공통의 가치가 돼. 공통의 가치. 중요하죠. 공통의 가치이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지만, 컨세션. 이지만, 여기가 강조된 거예요. 여기가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요 두 사람들의 목적과 두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거예요. 디퍼 중요하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요 텐션 다르다. 연결되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음악 퍼블리셔 입장에서 보통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악 퍼블리셔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할 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노래 나오잖아요. 이거 작곡가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쵸? 그런 사람, 요 사람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음악이 중요한 거예요. 음악, 곡이 중요한 거. 곡. 작사와 작곡이 중요한 거죠. 요 사람들에게 혹은 풀 서비스를 하는 음악회사, 그러니까 종합 음악회사죠. 모든 걸 다 하는 음악회사예요. 라이센싱 부서에서는 라이센싱의 기회라는 것은 이다. 자, bread and butter라는 것은 중요하냐. 인티그럴이다. 인티그럴. 빵하고 버터 없으면 죽잖아요. 그들의 사업에서 bread and butter 굉장히 어때요? 메타포가 굉장히 대단하죠. 메타포가 엄청난 거죠. 메타포가. 자, 이해되셨죠? 자, 음악 퍼블리셔는 그들의 사업에서의 뭐가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요 라이센싱 기회라는 것이 bread and 빵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bread, 생계의 수단이 생계다. 자,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표현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비슷한 종류의 인컴이 없다예요. 뭐 이외에는 더 로열티죠. 지불받은, 여기 뭐예요? 로열티를 구매한,
로열티를 구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된 fee, 요금, 로열티에 제외하고서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소득이 없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라이센싱 피, 지불받은 라이센스 피. 자, 라이센스를 구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된 요 피가 단지 아이싱이 뭐야? 덤이죠. 덤 보너스죠. 보너스. 뭐에서 여기는 뭐와 반대예요? 그렇죠. bread and butter.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예요? secondary의 뜻이 있죠. secondary의 뜻이 있고 어때요? supplementary의 뜻이 있죠. 뭔가 보충하는 보충제죠. 케이크 위에 아이싱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라이싱이 여기서는 굉장히 버터 앤드 브레드인데 여기는 어떻다? 그렇죠. 덤이다. 보너스다. 엑스트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센싱 피가 어떻다? 단지 아이싱에 불과하다. 단지 아이싱.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통적인 레코드 회사의 수익은 자, 생성된다. 이 단어 나오면 중요하죠. 생성된다. 이 단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generate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생성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적으로 중요해.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탱지블하지 않는 거. 그죠? 만지지 못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의 과정, 프로세스에 좀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성이 있어요. abstractness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요 produce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결과, 아웃컴에 중심을 두고 만질 수 있는 거고 구체적인 거고 물리적, physical이 되겠죠. physical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generate 나오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버뉴가 생성돼요. 뭐에 의해서? 팔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요 레코드를 팔므로써 소비자들한테 CD 같은 거, 중요하게 CD, 여기 CD만 나온 거 보니까 이거를 쓰신 분이 적어도 한 15년, 20년 전에 썼겠죠. 이거를.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쟁이 있는데요. 어떤 경쟁이냐? 자, 노래가 포함되게 하려겠죠. 수많은 곡들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곡들이 이 영화나 광고나 어디 등에서 영화에서 노래가 대박나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자, 이 영화에서 포함되도록 노래가 포함되게 하다. have는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하게 하려는 이런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이 레코드 회사는 아마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포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포기해. 뭐를? 그렇죠. 라이센싱 피를 포기해요. 왜 포기하죠? 왜 포기해요?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자, 굉장히 자기가 바라는 미디어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것이 나타남이니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exposure, 노출을 하려고 하네요. 노출을 왜 하죠, 여러분? 그렇죠. 보여주려고, visibility, 보여주려고 하겠죠. 보여주려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인기 얻으려고 하겠죠. popularity를 위해서 하겠죠. 인기를 왜 얻어요? 그렇죠. 홍보하려고. 홍보해가지고 돈 벌려고요. 홍보, publicity, popularity, exposure, visibility, 이 프리센스를 하는 거죠. 이 프리센스 하기 위해서 홍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요약을 해놨거든요.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라이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요 두 개가 다른지 긴장 상태, 그러니까 텐션이 있는 거죠. between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회사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도 있지만 숏텀과 롱텀의 관점에서 이득이라는 관점에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이 트레이드 오프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고, 그렇죠.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여기가 줄어들면 여기가 늘어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거티브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요 관계가 있는 거를 트레이드 오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수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이제 작사가, 작곡가들이 이 멜로디나 이 곡이나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죠. 퍼블리셔는. 그다음에 즉각적인 로열티 기반의 수익이 있고 이런 권리가 있죠. 권리 기반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주요한 수입원이 되는 거죠. 이 로열티가 브레드 앤 버터가 되는 거예요. 라이센싱이. 그다음에 본질적이고 맥시마이즈 이 라이센싱 비를 올리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직접적인 이 수익의 직접적인 소스가 되고 중요한 수입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티그럴 아까 설명드렸고 루크라티브 돈이 되죠. 지적재산권이 중요하고 여기 no other 요거 beside 로열티 말고는 수입이 없는 거고 라이센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구매한 사람들에서 돈을 받은 로열티죠. 그다음에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노래 작곡에 즉각적인 그 리턴이 있는 거고 파이낸스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수입이 되는 거죠. 돈이 지금 중요한 거고 여기 레코드 이거는 누가 아티스트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레코드 녹음한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켓에서의 확장이 중요한 거고 부수적이에요. 라이센싱이라는 것은 부수적이 돼요. 그리고 프로모션 도구예요. 라이센싱은 프로모션 도구고 이런 도구가 돼요. 비히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금을 포기도 해요. 프로모션이 훨씬 중요해요. 오버웨이트 라이센싱 인컴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는 아이싱이에요. 아이싱에서 서플리멘터리하고 중요하지 않고 세컨더리하고 보너스고 엑스트라. 자, 파는 거예요. 오디오 레코드를 파는 거예요. 녹음한 거는 피지컬한 판매를 파는 거죠. 물리적인 판매. 아티스트의 노출이 중요하고 긴 기간 아티스트의 비주얼빌리티, popularity, exposure, 그다음 프로듀싱 만드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다음 마케팅하는 거고 유통하는 거고 판매하는 거고 피지컬한 판매가 되는 거. CD나 지금은 이제 디지털 스트리밍이겠죠. 아티스트들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고 롱텀 브랜딩을 하는 거고 돈이 나중이 중요한 거. 돈은 나중이고 프로모션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